가장 중요한 점이 어디라고 그랬나요? 가장 중요한 점. E. 큰일이다 진짜. 다음 주가 시험인데. M. 이걸 왜 지금 M이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점이 이 직각삼각의 위치에서 뭐로 볼 수 있죠? 외심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세 변의 길이가 같아져요. 이 변 길이, 이 변 길이, 이 변 길이가 같아진다. 이게 일단 시작점이에요. 이 문제 시작. 전체 길이 BC가 26이니까 각각은 13씩 가져가겠죠. 여기 13, 얘도 13, 여기도 13인데 여기가 8이니까 여기는 5가 남을 테고, 그다음 가운데 있는 이 선분 길이 구할 때는 무슨 자 공식? 소자 공식. 혹은 소자 공식 구하려면 이 변과 이 변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배웠던 그 직각삼각형의 닮음에 보면 이 세 가지 그림이 있었죠. 그 높이의 제곱은 그렇죠. 왼쪽의 제곱은 왼쪽 곱하기 전체, 오른쪽의 제곱은 오른쪽 곱하기 전체, 가운데 제곱은 왼쪽 곱하기 오른쪽. 이 공식에 맞추어서 가운데 길이를 x로 둔다면 x 제곱은 8 곱하기 18이에요. 됐습니까? 얘를 곱하면 얼마죠? 144가 되죠? 됐니? 144는 뭐의 제곱이에요? 12. 그래서 이 변의 길이가 12로 바뀝니다. 이렇게. 아니면 피타고라스 배우셨잖아요. 피타고라스로 풀어도 괜찮습니다. 이 삼각형이 직각삼각형 5, 12, 13. 이건 피타고라스 숫자죠? 웬만하면 외우자고 했던 굉장히 자주 나오는 피타고라스 숫자니까. 아니면 그냥 써도 되고 피타고라스 정리 직접 써서 x를 구하셔도 되고 답은 똑같이 12가 나올 테니까.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이 DE 길이 구할 때 무슨 자 공식 써요 이제? 이때 소자 공식 쓰인다고. 5 곱하기 12한 값이나 그 다음에 선분 DE 곱하기 13한 값이나 그 길이가 같더라. 따라서 선분 DE의 길이는 13분의 약분이 안 되니까 60 이렇게 D가 나올 테고,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금 문제 어디 D는 있죠 문제. 또 어디 뭐 남았어요? EM? 네, EM. EM의 길이를 구할 때는 아까 우리가 썼던 그 공식을 쓰시면 돼요. 여기가 수직이고 얘가 5고 얘가 10이고 얘가 13이고 이렇게 쪼개지면서 EM이 여기거든요. 이렇게. 이 길이를 A라고 합시다. 그럼 5의 제곱 25는 A 곱하기 13. 따라서 A값 EM의 길이는 13분의 25 이렇게 돼요. 또 뭐 구하라고요? DM. DM은 5죠. 좀 전에 처음부터 구해놨던 DM 5. 또 AM. AM은 13이죠. 아까 외심 찍을 때 선분 AM, BM, CM 같다고 그랬으니까 BM은 13. AM은 13. 또 다 됐나요? 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문제였죠. 똑같이 평행사변형에서 이렇게 선을 그었죠. 대각선 하나랑 그 다음 BE를 그어서 만나는 교점에 F를 두고 AF와 FC가 2와 8이 나오도록 선을 잡았어요. DE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 그림을 크게 합시다. DE의 길이. DE. DE. 그러니까 이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 길이. 자, 저 길이를 구하는데 일단 저 길이보다는 어디를 찾아야 되냐면 이게 평행사변형이잖아요. 이 전체 길이가 12일 텐데 이 길이를 잡으려면 여기 길이를 찾아내야 되고, 그러려면 여기는 이 삼각형과 여기는 이 삼각형이 닮음임을 이용합니다. 몇 대 몇 닮음이죠? 4대1. 2대 8 약분하면 1대 4. 그럼 이 길이를 x라고 두면 대응변이 12가 되죠. 1대 4는 x 대 12. 따라서 x는 3. 이 길이 3, 12-3. 얘는 9가 정답이 돼. 자, 오른쪽 그림에서 각 C가 90인 직각삼각형에 각 B가 이등분 돼 있죠. 이거는 각의 이등분선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되죠. 각의 이등분선 기억해요? 각의 이등분선의 비례 A, B, C, D. 그러면 A, B 대 A, C의 비율은 B, D 대 C, D랑 같은 게 모르면 안 된다고 그러죠? A, B 대 A, C. 됐어요? 그럼 남은 거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삼각형 ABD 저 색칠되어 있는 넓이를 구하려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을 AD로 보시고 높이를 뭘로 보면 되죠? CB로 보면 되겠죠. 어딘가 밑변을 잡아줘야 돼요. 근데 얘를 밑변 잡으려면 얘가 높이인데 이건 모르겠고,
얘가 밑변이면 얘가 높이인데 이거 모르겠고. 근데 얘가 밑변이라면 얘가 높이인데 이건 알잖아요. 그럼 AD 길이만 찾으면 되고 AD 길이는 이 공식이죠. 여기. 고개를 약간 이렇게 90도로 왼쪽으로 이렇게 돌려보시면 12 대 20은 선분 CD 대 선분 AD 이 비율이 성립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약분하면 몇 대 몇이에요? 4를 약분하면 3 대 5. 그럼 따라서 선분 AD의 길이는 선분 AC 길이의 몇 분의 몇을 가졌다는 얘기죠? 이게 3 대 5가 된다는 뜻이니까 8분의 5를 가졌다는 뜻 아닐까? 그렇죠? 계산합시다. 16 곱하기 8분의 5 약분하면 10. 그래서 얘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10 높이 12 62 정답이 외곽의 이등분선이죠. 외곽의 이등분선은 우리가 봤던 그림은 이제 이쪽 위주긴 해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외곽이 이렇게 이등분돼 있고 여기 원래 이 삼각형인 거죠. 삼각형은 그 삼각 한 내각의 외곽 그 외곽 이등분돼 있을 때는 이변 대 이변은 쭉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죠. 이런 그림. 그러니까 이 그림을 여기에 접목시켜야 돼요. 여기가 삼각형을 보고 이 각 C의 외곽 됐니? 그럼 어떻게 그림을 그렸냐면 그 외곽이 시작되는 위치에서 내려가야 돼요. 삼각형 쪽으로 이렇게 쭉 갔다가 다시 이리 돌아와야 되겠죠? 그럼 내려가야 돼요. 이변 대 이변은 여기 내려갔던 변에서 전체 변대 다시 요 외곽의 이등분선 있죠? 그 선분과 다시 만나는 위치까지 돌아와야 되니까 내려가고 내려간 선분은 이쪽에 쭉 전체 갔다가 이리로 돌아오는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칠판이라 이게 돌리지 못하는데 너는 시험지잖아. 시험지를 돌려서 이 그림을 만들어내. 이거 거꾸로 보면 좀 헷갈리거든. 위치가 잘 안 잡히기 때문에. 원래 보던 그림과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가만히 있으면서 위치 관계 순간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럴 때는 시험지를 돌려서 내가 알만한 그림, 요 삼각에서 이변 대 이변은 이변 대 이변이지 라는 이 그림을 찾아서 맞춰서 이렇게 돌려놓고 그리도록 하세요. 그러면 9 대 4는 선분 BD 대 선분 AD 이렇게 되겠죠. 괜찮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길이를 모르니까 이 길이를 그냥 X라고 잡읍시다. 그래서 양쪽 다 쓰이니까 9 대 4는 BD 6 플러스 X 대 AD X 비례식 9X 24 플러스 4X 5X 24 X는 5분의 24 이렇게 될 겁니다. 그걸 이제 한다고? 그걸 이제 질문한다고? 자, 내각의 이등분선 이렇게 내각이 이등분돼 있고 이 그림을 증명할 때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평행선 그었을 때 삼각형에서 이변 대 이변은 이변 대 이변 이 비율 기억해요? 이런 비율이 성립한다는 거? 내각의 이등분일 때는 이 내각의 이등분선의 평행선을 바깥에서 여기서 이렇게 그어줘요. 어디까지 그냐면 얘랑 만날 때까지 이렇게. 그래 놓고 우리가 배웠던 이 내용을 적용하기 전에 이제 각을 잡아줘야 되는데 얘랑 이제 평행선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각과 이 각은 동의각이 되죠. 그다음 이 각과 이 각은 엇각이 돼요. 그럼 이 삼각형 이등변이 돼서 이변 길이와 이변 길이 같아져요. 그럼 그림상 이 그림을 이렇게 왼쪽으로 눕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변대 잘못 그렸네요. 네. 여기선 이걸 써야 되죠. 이변 대 이변은 이변 대 이변 맞죠? 그래서 이변 대 이변은 이변 대 이변이지. 네. 근데 이변의 길이와 이변의 길이 같으니까 얘를 지워내고 이쪽을 지우고 이리 가도 된다는 뜻이에요. 같은 변이니까. 그래서 이변 대 이변의 비율은 이변 대 이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내각의 이등분선의 비례가 성립하는 거고 외곽의 이등분선은 삼각형의 외곽을 이렇게 쭉 긋죠? 만난 위치까지 선을 그어줘요. 여기 외곽의 이등분 이렇게. 그럼 이번에는 어디다가 보조선을 긋냐면 이 외곽의 이등분의 평행선을 내부에다 그어줍니다. 이렇게. 그럼 다시 얘랑은 동의각. 얘랑은 동의각. 이렇게 Z자 모양으로 얘랑 억각. 얘가 다시 이등변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삼각형의 성질을 보면
이변 대 이변은 이변 대 이변. 맞죠? 왼쪽으로 눕혀요. 그럼 이거 얘랑 평행선. 이 전체 변 대 이렇게 내려온 변은 다시 전체 변 대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 변이에요. 근데 이게 이등변이다 보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 서로 같죠? 얘가 없어지고 이 변 1이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외곽의 이등분수 공식이 이렇게 성립하시는 겁니다.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비례 몇 대 몇이냐? 아니요. 이 삼각형과 이 사각형의 비례가 넓이 비가 몇 대 몇이야? 1대1. 4대.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닮은 비가 2대 3이잖아. 2대 3. 그럼 넓이 비는 4대 9. 그럼 9에서 4 뺐으니까 5가 남겠지. 이해돼? 모르면 안 돼. 4, 5. 얘 4. 그럼 얘도 4. 얘도 4. 맞아? 그럼 전체 넓이는 4, 4, 4. 12. 위에가 12. 아래도 12. 이렇게. 됐니? 네. 그 여기 넓이는 얼마야? 전체 넓이. 이게 12면 여기 넓이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닮은 비는 1대2. 1대2잖아. 그럼 넓이 비는 1대4. 그럼 여기 넓이는 요 삼각형 넓이 12에 4분의 1이니까 얘 3. 알겠어요? 이해됐니?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놔둬. 이건 나중에 하면 되니까. 근데 여기는 이게 딱 비례가 성립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게 4면 여기는 얼마 남아요? 이게 무게중심이잖아. 이게 2대 1이지. 여기는 절반이니까 2. 여기는 얼마야 그러면? 이겠지 당연히. 다 합쳐 12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비례를 다 보면 4, 4, 4, 2, 2, 5, 3 이렇게 된다고. 이걸 다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더불어 이런 것도 기억해야 되죠. 저거는 저 그림에서 또 쪼갠 거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무게중심 잡혀 있고 여기 무게중심 잡혀 있으면 이게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이렇게 되면 6분의 1이죠. 네,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이 삼각형에 6분의 6 이렇게 되는 거다. 여기도 이렇게 쪼개져서 6개 다시 나눠지고 그리고 이건 이거대로 알아야 되고 저건 저거대로 알아야 되고 백인 마름모 모양의 나무판자 A를 빈틈없이 칠하는데 75만큼 페인트가 사용됐어요. 나무판자 A와 닮음이고 한 변 길이가 80이야. 변의 길이는 원래가 100, 그 다음은 80, 닮은 동이라는 뜻이죠. 닮은 비는 5대 4. 근데 페인트를 칠한다는 얘기는 넓이 비를 구한 겁니까? 부피 비를 구한 겁니까? 넓이 비를 구한 거죠. 페인트는 겉표면에도 색칠하는 거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그래서 25대 16이에요. 만약에 여기에 이 마름모 모양에다 내가 물을 채워, 마름모 한 변이 마름모로 되어 있는 어떤 입체동에 물을 채워. 그때는 이제 부피비로 가겠죠. 근데 얘는 넓이비로 봐야 되겠네요. 네. B에 빈틈을 칠할 때 페인트 양은 25대 16은 A를 칠할 때 75. 그럼 B 칠할 때 얼마입니까? 이렇게 비례식이네요. 이거 몇 배예요? 3배. 그럼 얘 몇 배죠? 3배. 그래서 X는 48. 네. 그러면 순간 이렇게 스턴 걸리는 문제죠. 내가 모르지 않을 것 같은데 갑자기 하면 이렇게 순간 멍하고 있는 문제. 당연히 변 길이나 그 다음에 그 비례, 밑변의 길이의 넓이가 정비례한다. 이런 느낌도 기억해야 될 거고. 닮은 동일 때는 길이 B의 제곱배가 넓이 B다. 이런 것도 기억해야 될 테고. 근데 전체 사각형 넓이가 48인데 여기 넓이 구하는 문제니 이렇게 대각선 그어요. 그 나머지 이쪽에다가 이렇게 근다고 칩시다.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가 6개로 쪼개지는데 그중에 2개니까 이 넓이는 이 삼각형 넓이의 3분의 2인데 이 삼각형 넓이는 전체 사각형 48의 반이니까 24가 되겠죠? 그럼 얘는 24에 3분의 1, 8 이렇게 문제가 정리가 됩니다. 만약에 이게 외우지 않았다면 이런 순서를 거쳐가야 되죠. 어쨌든 그어요. 그럼 이 삼각형 넓이는 24가 되고 다시 이렇게 선을 그어요. 그럼 이 삼각형 넓이는
다시 밑변이 반으로 나눠졌으니 전체 넓이의 12. 24의 절반값 12. 근데 여기가 지금 2대1 무게중심이니까 2대1. 그럼 여기 넓이는 전체 넓이 12에 3분의 2를 가졌으니 약분하면 8. 뭐 이게 원래 풀이긴 한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넓이를 빠르게 이용하면 저렇게 일일이 하나씩 구하지는 않아도 된다. 넓이 전체 넓이 몇 분의 몇이야? 12분의 1. 전체 삼각형 넓이 12분의 1이라고. 이렇게 스터링 걸리면 안 된다고 이런 것들은. 그냥 보면 하고 넣어야지. 이걸 왜 고민하고 있어요, 이거를. 풀이는 이거지.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몇 대 몇 닮음이에요? 1대 2 닮음이야. 그럼 넓이면 1대 4로 비례하겠지. 근데 이 삼각형이 전체 삼각형이 몇 분의 몇이에요? 3분의 1. 거기 얘는 4분의 1이니까 3분의 1에 다시 4분의 1이니까 이게 12분의 1이 된다고. 아셨습니까? 이렇게 성립한다는 얘기죠. 무게중심, 무게중심. 아니, 중점, 무게중심. 12분의 1. 중점, 무게중심. 얘도 12분의 1. 중점, 무게중심. 얘도 12분의 1. 그럼 여기 넓이는 전체 4분의 1. 그런 것도 참고로 기억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A4든 B4든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니? 숫자 2개씩 건너갈 때마다 얼마나 줄어든다고? 2배. 절반으로 준다고, 절반으로. 숫자 2개 건널 때마다 절반으로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 A9가 있겠죠, 이렇게 반 나누면. 그럼 H가 A9는 또 반이야. 2분의 1. 2분의 1. 그럼 얘랑 닮은 비는 4대 1. 넓이 비는 16대 1. 이거 하나에 얘가 16개. 아셨죠? 그런 것도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 사다리고 너무 많이 했었던 공식인데 원 공식은 이거였죠. 이게 M, 얘가 N, 얘가 A, 얘가 B. 여기 있는 선분 길이 구할 때는 M 플러스 N분의 MB 플러스 NA고 이게 대각선 거. 그럼 여기 선분 남지? 요 선분. 이 선분 구하는 길이 구하는 공식은 쟤랑 공식이 똑같은데 가운데만 빼기로 넘어가는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얘처럼 1대1로 나눠져. 그럼 1대1로 나눠지면 여기 1, 여기 1, 여기 1, 여기 1로 바뀌니까 이 전체 MN의 길이는 2분의 윗변 더하기 아랫변이라고 AD 플러스 14가 되고 가운데 있는 이 선분 길이 구할 때는 공식이 똑같다며. 가운데가 덧셈이 아닌 뺄셈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뺄셈인데 AD에서 14 빼면 음수 나오지 않을까? 뺄 때는 순서 맞춰 빼야 되니까 14 빼기 AD 이렇게 되겠죠. 그게 지금 4라는 얘기죠. 공식을 알고 있으면. 그럼 넘어가면 14 마이너스 AD는 8. 따라서 AD는 6 이렇게 되는 거라고. 평행선 그으면 이 평행선 그으면 요 가운데 있는 길이 X, 요 왼쪽 길이 Y, 여기를 오른쪽 Z. X 구하는 공식은 12 플러스 6. Y 구하는 공식은 12 플러스 6. Z 구하는 공식은 12 플러스 6. 근데 여기 가운데 공식은 양쪽 곱하는 것. 왼쪽 길이 구하는 거는 왼쪽 곱하기 아래쪽. 이거 왼쪽 아래 있다고 그랬잖아. 12 곱하기 20. 여기 Z 구하는 공식은 이거 오른쪽, 세 변 중에 오른쪽 아래 있으니까 오른쪽 변, 아랫변. 정말 그만합시다. 이거 벌써 내가 외우라고 한 지가 벌써 몇 번째인 것 같은데 진짜 그만합시다. 다음 주가 시험이라는 거 명심하시고. 이 문제가 어렵게 출제되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선분 길이가 지금처럼 딱 안 맞게 나올 때 우리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이 삼각형 이어서 다시 이 삼각형 딱 아구가 딱 맞아야 되는데 이게 안 맞게 나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안 맞게 이렇게 돼 있어. 여기 여기 A, 얘 B, 여기를 뭐 얼마로 두고 뭐 이렇게 어쨌든 안 맞게 나올 때 있죠.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맞게 그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야 돼요. 셋 다 평행하도록. 이 내용에서 이걸 적용하는 거예요. 됐니? 그럼 뭐 예를 들어 이 길이가 그렇게 구해지잖아? 저 내용을 적용하면 이 길이가 구해지거나 아니면 여기서 안 구해지면 여기서 찾으면 돼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닮은 도형이야. 됐니? 변기를 만약에 여기 나와 있어. 이게 10이야. 얘가 2야. 그럼 10대
12는 이변 대 이변으로 여기를 구하는 거죠. 알겠니? 그럼 이변 구해놓고 나면 이제 이 공식 쓰면 돼.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잘려서 안 나와. 가끔 이게 왜 설명하냐면 한 몇 년 전쯤에 좀 오래되긴 하는데 5, 6년 전쯤인가? 설화중학교 뒷문제가 실제로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었어요. 그랬어요. 좀 어려웠었어. 근데 이런 그림 애들이 잘 보는데 이런 그림 못 보는 거죠. 이런 거 본 적이, 여기 맞아야 되잖아. 이게 맞아야지. 이게 안 맞으면 못 푸는 문제가 되는 기 때문에 안 맞으면 얘랑 평행선 맞춰서 여기서 이렇게 그으셔서 여기서 이 나비넥타이에서 여기는 이 그림에서 힌트를 받아서 이 길이를 구하시든지 아니면 여기 변길이 나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변 대 이변이 이 삼각형과 큰 삼각형이 닮은 비니까 여기랑 여기의 비율을 가지고 여기 대 여기를 가지고 이변을 구하든 이변을 구하시는 겁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를 구해주고 나면 여기서 나머지 하나를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에 적용하면 된다는 얘기죠. 어려운 듯 보이지만 조금 명의 학생이 이름이 각각 하나씩 적힌 6개 의자가 있어요. 6명 학생이 무심코 의자에 앉았을 때 3명만 자기 자리에 앉고 나머지 사람이라면 나머지 3사람이죠. 나머지 3사람은 다른 사람 의자에 앉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선생님이 이 문제를 예전에 올려놓을 때 왜 올렸었냐면 학교 시험에 안 나올 가능성이 높은 문제야, 사실. 근데, 조금 더 고민해보면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건데, 고등학생의 비율은 이게 교란순열이라는 게 이 문제 안에 개념에 이게 내포되어 있어요. 교란순열이 뭐냐면, 어떤 3사람이 있어, A, B, C.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 책상에 이름을 써놓은 거죠. 근데 그냥 책상을 막 바꿔놓고 위치를 바꿔놓고 이 사람들이 그냥 무작위로 와서 그냥 책상에 앉아요. 앉았는데 다 자기 의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의자에 앉는 거야. 그럼 앉으려면 A는 자기 의자가 아니니까 B 의자 찾아야 되고 B 의자에 앉아야 되거나 C 의자에 앉아야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 A가 B 의자에 앉았다고 쳐봐. 그럼 남아있는 자는 A하고 C 남았죠. 그치? A, C 남았잖아. 근데 A, C 이렇게 앉으면 C가 자기 자리에 앉게 되잖아. C, A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A가 C 자리에 앉았어. 그럼 남은 의자는 A, B 남았잖아. 근데 B, A 이렇게 놓으면 B가 자기 자리에 앉죠. 이렇게 앉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사람이 제각각 다른 의자에 앉으려면 2가지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건 너무 쉬워서 안 나와. 그래서 몇 사람이 나오냐면 A, B, C, D 4사람이 나와요. 사람이 자기 자리가 아닌 남의 자리 의자에 앉을 수 있는 경우를 계산하려면 일단 A는 자기 자리 아닌 B나 C나 D에 앉아야 되겠죠? 그럼 A가 B 자리에 앉았다고 칩시다. 그럼 남아있는 의자는 A, C, D 남았죠? A, C, D. 그럼 그 다음 의자는 B가 B자 의자 없어요. A, C, D를 앉아야 돼. 그럼 여기 A가 앉았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는 D가 와야죠. D가 와야죠. 여기는 C가 오겠죠. 이렇게 앉아야 자기 자리가 아닌 자리에 앉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니? 근데 A 안 앉고 여기 C에 앉았어요. 그럼 B, C 의자 없고 남은 의자는 A, D인데 A, D 이렇게 앉으면 D가 자기 의자에 앉잖아.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럼 D에 앉았어. A가 B 자리, B가 D 자리에 앉았어요. 그럼 남은 의자는 A, B니까 남은 의자는 A, C가 앉았죠? 남은 의자는 A, C가 남았어요. 근데 C, A 이렇게 앉으면 C가 자기 자리에 앉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 3가지예요. 얘도 해보시면 3가지 나오고 얘도 3가지 나와요. 그래서 4명이 서로 다른 사람의 의자에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9가지입니다. 그럼 5명이 되면요? 이때부터는 세는 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선생님이 외우라고 해요. 학생들한테. 고등학생들한테는 4명일 때는 9가지고 5명일 때는 44가지예요. 요것만 외우면 돼요. 왜? 이거 전에는 너무 쉬워서 안 나오고 이거 뒤에는 너무 많아서 안 나와요. 딱 요것만 나와요. 그거를 활용한 문제인데 사실 이게 포인트는 아니고 앞쪽이 포인트거든요. 사람이 몇 명이 앉아있냐면 6명이 있어요. A, B, C, D, E, F 이렇게 6명이 있다고 칩시다. 이 사람들 무심코 앉았는데 3사람은 자기 의자에 앉아야 돼요. 나머지 3사람만 다른 사람 의자에 앉는 겁니다. 이렇게. 아셨나요? 이건 좀 전에 했잖아요. 근데
세 명이 각자 서로 다른 여자에 앉을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 좀 전에 이제 보여드렸죠? 두 가지라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포인트는 아니야. 여기가 사실은 이 문제의 포인트인데, 이건 아직 배우지 않은 내용이고, 여기가 배운 내용이라. 그럼 6명 중에 자기 자리에 의자 앉을 3명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럼 처음에 여기다 뽑아놓을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중에 한 명? 6명 중에 한 명이지. 여기는 처음에 여기는 아예 안 뽑았다고 생각해야 돼. 미리 계산해놓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 자리에 갈 3명을 선택해야 돼요. 그럼 6명 중에 한 명, 5명 중에 한 명, 4명 중에 한 명인데 이걸 뭘로 나눠야 돼? 6으로. 왜? 자기 자리에 의자 앉았지. 6으로 안 나눌 때는 만약 이 3명 ABC가 자기 의자에 앉는 사람이야. 치자? 됐니? 그럼 6명 중에 ABC라는 저 3명을 배열할 수 있는 경우 수는 총 몇 가지 나와요? 몇 가지? 왜 6가지야? 3명이 일렬로 배열되는 순서 6가지라고. 네. 됐니? 여기 ABC를 만약 세 사람이 자기 자리에 앉습니다라는 말로 여기 세 자리에 ABC를 배열할 수 있는 경우는 6가지인데 이 중에 몇 가지밖에 답이 안 되죠? 얘밖에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자리가 고정이 된 거예요. 뭐 할 수 없다고? 자리를 바꿀 수 없다고. 그러니까 마치 뭐냐면 중복이 발생해서 자리 원래는 이게 순서가 매겨져 있기 때문에 자리 바꿔할 수가 없는데 그냥 마치 뭐랑 계산하고 똑같으냐면 순서가 직책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자리 바꿔도 다 똑같은 케이스인 것처럼 배열을 6번의 배열이 의미 없기 때문에 이거를 나눠준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약간 이것도 약간 고등학교 개념에 같은 것이 포함되는 아니 순서가 정해져 있는 순열이라는 개념 배우게 되는데 지금은 약간 그런 느낌으로 자리 배치할 수 없다. 자리 배치할 수 있으면 나눌 필요 없어요. 근데 중복돼서 자리 배치를 해보면 다 똑같거나 아니면 자격이 똑같아서 배치할 필요가 없거나 순서가 아예 처음부터 매겨져 있는 경우는 자리를 돌릴 때마다 계산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만큼은 나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이렇게 약분하면 앞에는 자기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0가지예요. 됐니? 여기는 몇 가지 있다고 그랬죠? 2가지. 3명이 자기 자리에 앉지 않는 경우는 2가지예요. 총 경우는 40가지. 물론 학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는 문제긴 한데 한번 어떤 이유로 한번 내가 그때 문제 만들 때 어떤 이유로 이걸 올려놨던 것 같은데 문제를 이렇게 낼 수도 있지 가끔. 여기 있는 길이가 이게 지금 다 똑같은 등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똑같은 등분. 이 길이 같고 이 길이 같고 이 길이 같고 이 길이 같고 이게 다 같고 이랬을 때 가끔 여기 좀 여기가 부러졌어. 여기다 내가 새로 사다리 막대를 갖다 놔서 이걸 이어야 돼. 근데 여기 보니까 이쪽에 있는 변이 16이야. 이쪽에 있는 변이 10이에요. 여기 있는 변은 뭐 20이었어. 그럼 여기다가 사다리를 만들려면 도대체 몇 센치짜리 몇 미터짜리 사다리를 놔야 되면 이런 문제 있죠? 이 길이 얼마로 잡아야 됩니까? 이거 할 때 아까 했던 그 문제라고. 이렇게. 여기 10, 여기 20. 이렇게 된 거예요. 2대1. 여기 1이 놓을 거잖아요. 양쪽 길이를 더한 거 보내. 위는 아래 곱하고 아래는 위다 곱하고 3분의 50. 이 길이는 3분의 50으로 잡아야 된다. 그런 식의 문제인 거죠. 이거는 그건 아니고 이건 뭐 세는 거죠. 이거는 약간 노가다성이에요. 한 칸씩 한 칸, 그 다음에 한 칸 하나. 이건 질문 안 나왔나요? 이거 안 해도 돼? 이건 아마 한들중학교에 비슷한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거 사다리인데 그 책에서는 아마 계단 문제로 이렇게 있을 거예요. 비슷한 문제인데 5계단 올라가요. 1계단 또는 2계단씩 사다리 오를 때 올라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총 계단이 이 바닥에서도 1칸, 2칸, 3칸, 4칸, 5칸 올라가야 되죠. 5칸을 1칸 아니면 2칸으로 올라가는 경우의 수를 따지는 겁니다. 그럼 처음에는 그냥 한 칸씩 올라가면 돼요. 이 경우 1이 5개. 그 다음에 요거 2개 붙여요. 붙이면 1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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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칸 이렇게 되겠지. 됐니? 근데 이거는 똑같은 상황인데 이 2가 위치 바뀌는 경우가 있겠죠. 1, 1, 2, 1, 1, 2, 1, 1, 2, 1, 1, 1. 다른 거야.
처음에는 한 칸, 그 다음 한 칸, 그 다음 한 칸, 여기서 두 칸. 이거 가는 거랑 그 다음 케이스는 여기 한 칸, 여기 한 칸, 여기서 두 칸, 여기서 한 칸. 이게 다른 케이스잖아. 올라가는 방법이. 이렇게 되는 케이스 있을 테고. 그 다음은 얘를 또 붙여요. 한 칸 한 칸 붙여서 두 칸으로. 한 칸, 두 칸, 두 칸. 그럼 처음에 한 칸, 그 다음에 두 칸, 두 칸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도 같은 케이스가 있겠죠. 숫자는 배열은 같은데 다른 케이스. 1의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2, 1, 2. 2, 2, 1 이렇게. 또 있니? 없죠 이제는. 더 줄일 수 있는, 더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칸이 없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그 경우가 발생. 자, 어느 중학교 이하는 일반 학생들은 A, B, C, D 5곳 보호시설 중에 2곳에서 한 달 동안 봉사활동을 할 예정이에요. 근데 일반 학생들은 같은 기간 동안 3곳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두 반 모두 봉사할 곳을 임의로 정하는데 두 반의 봉사활동이 한 곳 이상 겹치게 되는 확률값을 계산하는 겁니다. 일단 시설은 A, B, C, D 이 5개죠. 근데 일반 학생들이 일반이죠? 2반 학생인가요? 일반 학생들이 여기 5곳 중에 2곳에서 봉사활동을 할 거야. 근데 어딘지는 몰라. 그냥 2곳에서 한대. 그리고 2반 학생은 1반과 관계없이 그냥 우리도 저기 5개 중에 3곳에서 봉사활동을 할 거예요. 근데 두 반이 같이 하다 보니까 서로 겹치는 데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한 곳 이상 겹치는 곳을 찾는 겁니다. 한 개가 겹치든, 2개가 겹치든, 3개는 안 겹치죠? 일반이 2번밖에 안 하잖아. 일반이 시설 2개를 선택하는데 3번 겹칠 리는 없죠. 일반이 최대 많이 두 시설을 선택하게 될 거니까. 그럼 한 곳 이상 겹치게 찾으려면 한 곳이 겹친다. 또는 2곳이 겹친다를 해야 돼요. 좀 귀찮아요. 2개를 계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경우가 따지냐면 6사건이 더 남겠죠. 그러니까 전체 확률 1 빼기 어떤 사건이에요? 1반과 2반이 모두 다른 시설을 이용하는 겁니다. 1반 2개, 1반 2개를 뺀 나머지를 2반이 선택,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이해됐어요? 됐니? 그럼 생각해봐. 1반이 5개 시설 중에 2개의 시설을 선택해. 그거 어떻게 계산해? 1반이 5개 시설 중에 2개의 시설을 선택해. 근데 우리는 지금 전체 경우수를 계산해야 되잖아? 전체 경우수는 뭐니? 전체 경우수는 뭐야? 어떤 상황인지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일반이 선택한 시설 2개. 근데 그 시설 2개를 피해서 나머지 2반이 선택하는 시설 3개. 2개, 3개를 선택하는 케이스예요. 먼저 1반이 2곳을 선택해요. 2반도 3곳을 선택해요.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1반을 보세요. 1반은 A, B, C, D, E 중에 5곳 중에 2곳 선택해야 되죠. 그럼 처음에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1반이 5 곱하기 4죠. 5개 중에 하나 뽑고 나머지 시설 4개 중에 하나를 뽑겠지. 근데 뽑아냈는데 여기서 준 문제는 뽑아낸 시설을 갈 때 순서 있게 간다는 말이 있나요? 어디 A 갔다가 B 가는 경우와 B 갔다 A 가는 게 다릅니다라는 말이 없죠. 순서 있게 갑니다라는 말이 없고 그냥 가는 거잖아. 순서 없이 가는 거니까 이걸 뭘로 나눠야 되죠? 2로 나눠야 돼요. 됐니? 1반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이거야. 곱하기 2반이 선택할 수 있는 케이스는 2반은 1반과 아무 관계없이 선택하는 거야. 전체 경우에서는. 1반이 뭘 선택했든 2반도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얘를 뭘로 나누죠? 6으로 나누죠. 2개가 중복이 발생할 때는 2로 나누고 3개가 순서 없이 중복 발생할 때는 3이 아닌 6으로 나눈다고 그랬죠. 3개가 1, 8 배우는 순서인 3, 2, 1에 곱 6개로 나누셔야 돼요. 이게 전체 경우의 수고, 그죠? 1반, 여기 2개 선택, 2반, 2개 선택. 됐니? 그 중에 1반이 선택하는 2가지, 1반 어쨌든 2곳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게 뭐예요? 똑같아요. 5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 그리고 그걸 2로 나누죠.
3반은? 2반은? 자,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쓰다 보니까 좀 이해를 못하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밑에는 1반과 2반이 각각 두 곳과 세 곳을 뭐 겹치든 안, 전체 경우에서는, 지금 문제는 전체 경우에 쓰는 것 자체는 그냥 선택을 하는 거잖아. 1반은 5개 중에 2개, 2반은 5개 중에 3개를 중복을 하든 뭐 중복을 안 하든 그냥 알아서 다 각각 두 곳과 세 곳 선택하는 케이스는 이건 거고, 위에 내가 원하는 사건이잖아요. 원하는 사건이 뭐냐면 뭐 해야 된다고요? 서로 다른 시설 이용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럼 일단 1반이 먼저 뽑아. 1반이 두 곳을 뽑을 거 아니야? 5 곱하기 4 다시 2로 나눴겠죠. 그러면 A, B, C, D 중에 A와 B를 뽑았어. 1반 예를 들어 여기 계산법에는 저 A와 B를 뽑는다는 게 있을 테니까. 그럼 남아있는 시설은 3개죠. 그럼 2반은 3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1개 중에 하나를 6으로 나누는 거죠. 이렇게. 이게 약분은 얼마예요? 1이지 이거. 그럼 결과적으로 2반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1이라는 얘기예요. 왜? 1반이 두 곳을 뺐지. 근데 1반과 2반은 다른 시설을 이용한다고 그랬잖아. 1반이 두 곳을 뺐더니 남아있는 시설은 CD밖에 없어. CD를 2반은 세 군데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다 가야 돼 결국은. 1반이 두 곳 선택하면 2반은 선택의 경우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다 간다. 남아있는 경우를 모두 다 간다라는 한 가지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약분하시면 이렇게 지워지죠? 약분하고. 여기 약분하면 얼마예요? 10인가요? 네, 그래서 1-10분의 1 약분하면 지우면 10분의 9가 정답입니다.